베트남은 한때 우리나라와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활발한 경제 교류는 물론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 들어온 이주 여성도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베트남의 발전 속도는 느려 일부 지역은 아직 제대로 된 의료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의료진 등 봉사단체가 베트남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인사이드 피플이 동행 취재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 끝자락, 베트남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기후와 다양한 풍광에 많은 관광객이 찾지만 베트남에 이처럼 행복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참혹했던 베트남 전쟁이 휩쓸고 간 흔적은 쉽사리 회복되지 못한 채 곳곳에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과거 6, 70년대를 연상시키는 베트남 오지의 환경. 이곳의 주민들은 몸이 아파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편안하게 받지 못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피플은 멀리 베트남으로 날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여건들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 의사회가 함께하는 봉사단체 러브 위더스입니다. 베트남 떠이닝성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과 또 베트남의 이야기, 4박 5일간의 사랑과 나눔의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5시간의 비행. 베트남의 남부, 호찌민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땅을 밟은 이들은 베트남에서의 봉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 러브 위더스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4박 5일을 함께할 30여 명의 단원은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첫 시작인 만큼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역의 관청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이 공항에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연락이 안 돼서 조금 그런 소통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좀 힘들어도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마음이 많으니까. 호찌민 공항에서 다시 2시간 남짓. 베트남 방문의 최종 목적지인 떠이닝성으로 출발합니다. 곱게 뻗은 길을 따라 창밖으로 베트남의 일상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지금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지만 베트남 교통 상황이 안 좋아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예상해야 될 겁니다. 저 상당히 오지라고 들었습니다. 호찌민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떠이닝성 뱅까우 병원입니다. 베트남 오지 마을의 작은 병원. 낙후된 시설과 장비는 우리나라 병원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한국 의료진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Người Việt Nam cũng có hy vọng, mong muốn là sẽ được hợp tác với đoàn bác sĩ Hàn Quốc nhiều hơn nữa để trao đổi kinh nghiệm về lĩnh vực y học. 경상남도 의사회를 주축으로 치과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진을 비롯해 봉사단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2008년 경상남도 의사회의 첫 번째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이제 러브 위더스라는 이름 아래 동남아시아에서 어느덧 8번째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목에서 출발했던 해외 봉사활동은 이제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또 정례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게 되면 사실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조금의 도움을 계속 드리게 되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오늘을 위해 1년여간 준비해 왔습니다. 치과부터 내과,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마취 통증의학과까지. 의료진의 손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베트남 의료 소외 지역에 드디어 작은 병원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치과에 가면 치과용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치과용 의자가 없으니까 이동형으로 이제 의자를 만들고. 한국 의료진의 방문 소식에 현지 주민들이 발걸음했고 흔치 않은 기회에 접수대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그런 느낌 때문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과별로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됩니다. 내과 진료실.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많지만 이곳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소형 초음파 기기가 전부. 아쉽게도 현지에 준비된 의료 장비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열악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 장비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 많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6, 70년대 수준밖에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정밀 검사를 할 수 없는 만큼 1차 진료 수준에 그치지만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고맙기만 합니다. Cảm về Hàn Quốc về đây khám bệnh là vui và cũng cố tâm mà để đi vô đây được tận gặp Hàn Quốc đông người nè. Nhưng mà tôi thì già rồi thì cũng yếu sức là vô đây gặp Hàn Quốc tôi vui. Hàn Quốc từ cho thuốc vô đây để uống hướng dẫn con người tôi được có tinh thần lên. 베트남 호치민 중심가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오지인 만큼 이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 거리보다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간단한 진료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에게는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료 혜택은 이들에게는 먼 이야기. 이것이 베트남 오지의 현실입니다. 의료 혜택을 기다리는 현지인들은 많고 근데 정작 그들에게 의료를 지원해야 될 의료진들의 자세는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1층 치과 진료실. 의료기기 움직이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치과의 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생애 첫 치료가 되는 겁니다. 생애 처음 경험하는 것을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되게 그게 보람됩니다. 꼭 필요한 진료 과목 가운데 하나지만 모든 치료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마취 주사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때문에 치아 스케일링과 간단한 치료만 하기로 정한 겁니다. 잇몸들이 안 좋아가지고 치석 제거해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간단한 충치 치료 그 2가지를 하고 그래도 다행히 그거라도 해줄 수 있는 그 기계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만 해준 것보다 천만다행이죠. 그 20대 젊은 환자인데도 치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거의 40, 50대 분들의 치석 양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런 어릴 때부터 치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기구 세척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치과에는 대학생 자원봉사의 힘도 더해졌습니다. 취업 준비만 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한번 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찾는 소아 청소년과의 풍경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선천적인 기형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의료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아픈 얼굴이 여기서는 치료될 수 있을까? 이제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애들이
베트남에 이제 많은데 아마 이제 이 베트남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경제적으로 이제 워낙 여기가 의료보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아이를 걱정하며 병원에 왔던 또 다른 엄마의 얼굴에는 어느덧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Thích với cảm ơn bác sĩ đã khám bệnh cho con em. 산부인과를 담당하는 박영미 원장은 봉사활동을 앞두고 더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낡은 종이에 빼곡하게 쓰인 글씨들. 베트남어 정보까지 나선 겁니다. 현지인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한마디라도 더 현지 말을 해주면 좀 더 환자들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베트남에서 산부인과 진료가 유독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 건자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나이 든 사람, 아기 놓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죠? 맞죠? 맞습니다. 20살 주변에 20대 아기를 대부분 다 많이 낳는 것 같아요. 건강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산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Dạ vui lắm tại vì nó phát triển bình thường chứ nó mừng.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인 의사들의 의료 서비스에 더없이 만족합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을 내리는 데는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어로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가 곳곳에 배치돼 있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의사님 그 베트남 가서 그 베트남 사람들은 건강 그 검사 그 해주어서 그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곳 뱅까오 병원에서 가장 바쁜 곳 가운데 한 곳인 약국. 남는 약은 기증한다는 뜻으로 한국에서 많은 약품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나눠드리고 또 이런 것들을 설명서와 함께 잘 전달을 해서 뭐 이런 혈압약이라든지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계속 환자들이 타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갈 생각입니다. 의료봉사가 이어지는 동안 현지 환자들의 표정은 밝게 변해갑니다.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단원은 봉사활동에 다시 한번 사명감을 느낍니다. 현지 의사들하고 우리가 좀 교류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는 현지 의사에 대한 우리가 정보도 제공해주고 어느 정도 교육도 시키고. 큰 틀은 의료봉사지만 모든 구성원이 의료진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식 미용실도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을 찾았다가 미용실에 온 손님은 거울에 비친 모습에 행복하기만 합니다. Thấy tốt. Bây giờ vì tôi cứ nói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한국에서 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사람들. 이들은 왜 일터를 잠시 떠나 열악한 오지에서 가위를 잡은 것일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열악한데도 마음은 되게 편해요. 제가 미용을 한 지 12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미용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날 의료진과 봉사단원들이 현지의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7남매가 사는 집. 한눈에 봐도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 떠있는 성에서는 이런 가정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물을 나누고 구급약품 상자를 전달하며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Thấy như vậy là nó vui rồi, tôi cũng cảm ơn các cô, các chú cũng nhiệt tình lo lắng cho gia đình
되게 전달할 때마다 항상 웃으시고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너무 뿌듯하고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대한민국 의료진의 방문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베트남의 의료 체계가 발전하기 위해선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Chúng tôi mong muốn nếu được thì quý vị giúp cho chúng tôi mấy việc thế này. Thứ nhất đó là cái sự đào tạo những cái y bác sĩ hiện nay ở đây. Chúng tôi ở đây vùng sâu vùng xa thì cũng khó kêu gọi những bác sĩ về đây làm việc. Cho nên cái việc quan trọng là cần thiết đó là bây giờ đào tạo những cái bác sĩ đang công tác ở đây. Những cái khóa bồi dưỡng ngắn hạn, ví dụ như ở Hàn Quốc hay đâu đó, tôi nghĩ rất là bổ ích cho các cái sự làm việc của y bác sĩ tại đây.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경남 기업은 이번 해외 의료 봉사 활동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베트남 방문이 처음인 봉사단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베트남 의료 봉사 활동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4일간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고 내일이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두에게 아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고 오랫동안 교육하면서 다시 벤가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짧았던 시간을 추억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봉사단에 함께했던 아이들이 무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베트남에 울리는 가야금 선율.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베트남 친구한테 봉사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친구랑 친해질 수가 있잖아요. 왜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하는 아이들과 함께 긴 시간 무대를 함께 준비한 단원들. 그만큼 이번 봉사는 이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봉사라는 게 뭐 거창하게 돈이 많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와서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고.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하나가 되는 지금 이 시각.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처럼 봉사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넉넉해집니다. 오신 환자분들도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그래도 편하게 웃으시면서 가시는 것 같아서 보는 것 같아요. 애국심도 더 커지고요. 그리고 또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 더 열심히 간호사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은 무엇보다 절실하지만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해외 봉사는 이제 단순한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사랑으로 아픔을 나누고 척박한 오지에도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나눔을 주는 해외 봉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베트남에 인술과 사랑을 전달하려는 경남 봉사단체의 노력이 훈훈함을 전해주는데요. 과거 전쟁으로 얽힌 베트남과의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는 민간 사절단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로 수혜 계층이 많은 우리 사회에도 이 같은 봉사와 배려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